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국내에 개봉했던 영화 최미역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能不能再派一些人手过来？真的是不够啊！这是一场没有硝烟的战争，防控就是责任。我老婆住进隔离病房了。爸爸多想去看你，但是在武汉走不开呀。 방금 예고편을 보신 것처럼 최미역행은 코로나19의 발원지였던 중국 우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도시 전체가 봉쇄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감염병을 극복하는 데에 성공한 중국의 감동적인 실화를 다루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직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채 1년이 지나지도 않았고 지금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 사태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은 느껴야 할 중국이 이런 영화를 만들고 또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게 정말로 맞는 일인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영화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져온 그 회사가 어디인지부터 좀 알아봤습니다. 보통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 그리고 수입사의 이름 정도는 이렇게 예고편에 기본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수입사는 아트비전이란 곳이고 또 국내에서 배급을 받고 있는 배급사는 시네마뉴원이라는 곳이네요.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 이 영화를 실제로 한국에 가져온 수입사 아트비전에 대한 정보부터 검색을 해봤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국내 영화계에서 일을 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자세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사 아트비전의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과 사무실 주소 같은 최소한의 정보만 적혀 있고 그 외의 정보들은 전혀 등록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고 번호를 보면 2020, 그러니까 2020년인 올해에 처음으로 사업 등록을 하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더욱더 의아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영화관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영화 관련 사업체들은 이 상황을 겨우겨우 버티고 있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폐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곳 아트비전은 그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을 굳이 무릅쓰고 이번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신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을 모두 이겨내고 흥행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이곳 아트비전에게는 준비되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일단 이 회사가 지금까지 꺼내든 카드는 영화 최미역행이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도 이 영화에 대한 각종 추측과 오해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관계자분들께 직접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고 지금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되어 있는 정보로는 일단 연락처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무작정 영진이에 등록되어 있는 사무실 주소로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여기 상가 어딘가에 우리가 찾는 아트비전이 있을 텐데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족관이 이렇게 있고 뭐 철물점이나 공구점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봐봐, 여기 느낌이 뭐 이제 구제샵처럼 페인트 이런 것들이 많고 저기 있다. 문이 열려 있어요. 저 밑에 보면은 USB, 소품용 CD, 레코드 사고 팔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원래는 아마 비디오 테이프나 DVD나 이런 데를 파시는 업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영진이의 새로 이제 영화 수입업을 등록을 하신 것 같은데 저 밑에 전화번호가 지금 적혀 있어가지고 저기로 이제 사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바로 들어가서 좀 여쭤보고 싶긴 한데 그러면 좀 실례일 수도 있으니까 문자를 드리고 의향을 좀 여쭤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촬영은 연락 답장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일단 촬영을 하고 돌아오긴 했는데 이대로 답장이 안 오면 어떡하나 사실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문자를 보낸 바로 그 다음 날에 수입사 대표님께서 이렇게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여기
아트비전이에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예, 문자 아, 네네. 잘 받았습니다. 아, 네. 어디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데, 국내에서 뭐 중국에 대한 여론을 뭐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영화를 들여오는 거다. 예. 흥행이 잘 안 될 텐데,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억측이 도는 것보다는 이제 직접 대표님 뵙고 뭐 좀 관계자분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근데 부분, 영화를 네, 한번 보시고, 예, 일단은 한번 보셔야 그게 예, 진짜 뭐 중국을 위한 뻥영화인지, 예. 나는 그거 보고 내가 울었어요. 아, 처음에, 예, 나한테 왔을 때, 네, 그거 보고 내가, 막 감동이, 그래서 이거는 진짜 주변에 이렇게 좀 보여주고,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인터넷에 막 너무 그렇게 하니까, 개봉을 안 할까도 몇 번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저하고 대화가 되려면은, 영화를 한번 보시고, 인터넷에 지금 떠드는 그런 내용인지,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얼마든지 인터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입사 대표님의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영화 자체가 좋아서 이걸 나누고 싶은 마음에 국내에 수입해 왔던 거다. 그러니까 일단 영화를 보고 판단을 해달라. 그러면 인터뷰에 얼마든지 응하겠다. 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마침 네이버에 VOD 오픈이 되어 있길래 바로 다운을 받아서 직접 시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영화를 직접 다 보고 나니까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이런 루머에 대한 오해가 정말로 말끔하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어떤 거대한 음모 같은 게 숨겨져 있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순수하게 그냥 못 만든 영화였죠. 물론 중국 방역체제의 우수함과 국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그려내는 그런 체제선전스러운 느낌이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세련되게 진짜처럼 연출이 돼서 보는 사람이 넋을 놓고 감탄을 하면서 아, 중국이 참 대단하구나 라고 속아버리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아, 이건 가짜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배려를 해서 만들어 놓은 모습이었죠.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떤 장면이 그렇게 친절한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누구나 각종 VOD 서비스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직접 결제를 하고 한번 시청해 보시는 걸 적극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영화를 다 보고 다시 연락을 드려서 인터뷰 약속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터뷰에는 채미역행의 수입사 대표님과 배급사 대표님 두 분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어요. 영화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인터뷰에 시간을 흔쾌히 내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판촉용으로 만든 마스크를 만드셨네요? 마스크, 네. 저도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네. 요즘은 마스크 선물이 대세입니다. 그렇죠. 잘 쓰겠습니다. 네. 이쪽으로요? 그렇죠. 네네. 사실 당일에 긴장을 좀 하면서 갔었는데 걱정과는 달리 두 대표님께서 정말로 따뜻하게 맞이를 해주셨습니다. 영화 홍보용 굿즈로 제작한 마스크도 이렇게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영화를 처음에 만나게 되셔서 이제 국내로 가져오시게 되셨는지. 이 영화가 코로나 터지고 5월 8일인가부터 영화 제작에 들어갔대요. 5월 8일. 예. 그렇게 해갖고 한 2달 만에 끝내가지고 8월 6일 날 극장이 개봉을 못하니까 플랫폼에 먼저 이제 풀었는데 시청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거 어떠냐. 그래서 일단은 유튜브 들어가서 봤거든요.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항상 얘기하는 게 마스크 써라. 사람 많은데 가지 마라. 그 안에 그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수입을 해야겠다. 그래서 바로 계약을 했죠. 조선족이 영화를 수입해 온 거다. 중국 공산당이 국내에서 선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영화를 가져온 거다. 라는 인터넷상의 과격한 추측과는 다르게 수입사 대표님은 영화가 감동적이어서 방역에 대한 메시지가 공익적이어서
영화를 가져오시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에게 건네주신 여러 자료들을 확인하고 그걸 교차로 검증을 해보니 대표님의 신상에 대한 추측들이 모두 오해였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영상에 직접 실을 수가 없는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수입사 대표님은 영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스스로 했기 때문에 영화를 가져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업 파트너인 배급사 대표님은 처음에 영화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랐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원 감독님 말씀을 드렸더니 중국 거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처음에는 배급사 대표님께서도 조금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 건가요? 맨 처음에 딱 보는데 아 이거 왜 이런 영화 수입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은. 어떤 점이? 영화 내용 자체가 편집이랑 뭐 여러 가지 완성도에서 완성도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마지막 한 7, 8분에 이거 잘만 하면 대성공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화다. 그래서 내가 배급을 하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배급사 대표님은 영화 감독이시기도 해서 그런 정치적인 문제들보다는 역시 가장 기본적인 영화의 완성도가 마음에 걸렸다고 하셨어요. 사실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도 격하게 동의를 하고 싶었지만 수입사 대표님이 저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티를 많이 낼 수는 없었죠. 어쨌든 배급사 대표님은 영화의 기본적인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시다가 클라이막스 파트에서 소위 울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적인 가능성을 엿보고 배급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국내에서의 부정적인 반응이 너무 거세서 한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셨어요.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반응들이 인터넷 등지에서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영화를 개봉하는 게 맞냐, 만드는 게 맞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거라는 혹시 우려는 없으셨는지? 수입사 그 박 대표님이 그런 우려를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 생각 안 했어요. 어디까지 생각을 안 하셨다? 거기 뭐 중국의 반중에 대한 뭐 중국에 대한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했었어요. 이 저 네이버 그 포털 사이트에 이제 그 뭐 보고 싶어요, 뭐 글쎄요 이제 이런 게 이제 개봉하기 전에 그게 이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뭐 평점을 넣었는데 보지도 않는 사람이 거의 한 초반기에 한 1000명 정도가 개봉을 앞두고 1000명 정도가 전부 그냥 악플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영화를 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화를 안 보고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그 무더기를 악플을 올려요. 그래서, 야,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악플 받으면 참 힘들어서 자살까지 한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저는 근데 또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그거를 근거로 막 엄청 비방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그 사람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여야죠. 그걸 갖고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영화를 보고 나서 평가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자신의 본인들의 다 그 생각들을 자기 이야기하는 건데. 하지만 영화를 보지 않고 그 근거도 없는 걸 이렇게 쓴다는 건 그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급사 대표님은 영화 개봉 전부터 쏟아진 악플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시면서도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남기는 평가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건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굉장히 열린 자세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인터넷에서 그 악플들을 대강 봤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로 동의하기가 힘들었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오잖아요. 뭐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우리나라 피해를 보고 있는데 중국에 이런 영화를 봐도 되느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 발생하던 그걸 방역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든 영화를 뭘 그렇게까지 뭐 따지냐 그걸 이 영화가 전염병 옮겨온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만든 건 아니잖아요. 발생한 거지 그 지역에서. 아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발생돼가지고 만약에 전파가 됐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아무 이웃 나라에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됩니까? 아무 말도 못하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발생한 지역에서 열심히 방역을 하려고 노력했던 그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게 최미역행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인류 공통의 재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특정 국가나 인종에게만 돌리는 건 방역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가 맞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옆집에서 지금 초상이 나 있는 상황인데 그 옆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고생했다며 자화자찬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걸 과연 좋게 봐줄 수가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우리 마을에 정말로 큰 화재가 났는데 그게 옆마을에서 또 옆마을로 계속해서 번져나가서 결국에는 온 나라가 불길에 휩싸이는 재난 상황이 펼쳐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불이 난 것 자체는 사고이기 때문에 모든 마을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우리 마을에게만 물을 수는 없는 일일 겁니다. 그건 너무나 가혹한 일이기도 하고 또 그런 비극이 다음에는 어느 마을에서 일어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불 때문에 지금 다른 마을에서 줄초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 마을의 피해 복구가 가장 빨리 끝났다고 잔치를 벌이는 게 과연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이 맞을까요? 거기다 아직도 잿더미가 쌓여있는 옆마을에 직접 가서 우리 잔치가 너무 성대하고 재밌으니까 와서 같이 놀다 가라고 초대장까지 보내면 솔직히 누구라도 화가 나지 않을까요? 내가 아무리 선의를 갖고 하는 행동이라고 해도 그걸 받는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를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건 선의가 아니라 언제든 폭력으로 뒤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혹시나 이 영화가 인류 공통적인 관점에서 다 같이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희망을 이야기했다면 이 영화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이 영화는 피해를 입은 모든 마을 공통의 희망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을,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의 희망만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메시지나 제작 의도, 그리고 제작 시점까지 그 어떤 부분에도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 대한 저의 이런 평가와는 별개로 두 대표님께서 오해를 바로잡아 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듣다 보니 이거는 정말로 억울하셨겠다 싶어서 제 채널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정보를 조금이라도 바로잡고자 이 영상의 시청자분들께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연락 드리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최미역행이랑 최미역행 잘하는 드라마가 있다는 걸 처음 들었는데 그 부분 좀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해주시면. 예. 칠억뷰라는 게 말이 칠억뷰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 CCTV 일본에서 최미역행 자라 그래가지고 14부작 드라마를 찍었어요. 그게 이제 JTBC의 뉴스 시간에 나온 거예요. 중국 CCTV가 지난 17일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가장 아름다운 역행자입니다. 선전 영상을 보는 듯한 대사들은 거부감을 일으켰고 我们积极请战，若上战场不取得全面胜利，誓死不退。 특히 여성의 역할을 깎아내린 듯한 장면은 비난을 증폭시켰습니다. 我说个事儿啊，咱们这个报名的都是男同志，是不是女同志也出一个呀？徐大姐，我真不行，儿子和闺女都从外地回来，我这一大家子等着我过年呢。 비판 댓글이 쏟아지자 댓글이 삭제되는 정황마저 포착됐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을 선전하려다 되려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겁니다.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은 최미역행자가 우리 영화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최미역행자의 주체는 중국 국영방송인 거고 CCTV 일본 최미역행은 제작 주체가 혹시 어떤 사람들인지 개인 회사에서 찍었어요. 개인이 했고 CCTV 일본에서는 최미역행자 그 국영으로 진짜 자기네 뽕영화 같이 만드는 거고 드라마를. 사실 두 분께서 가져온 영화 최미역행과는 완전히 다른 작품인 코로나를 소재로 한 14부작 드라마가 중국에서 또 만들어졌었다고 해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14부작 드라마와 영화 최미역행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질 않아서 드라마에 가해졌었던 각종 비판들이 두 분께서 가져왔던 영화 최미역행에까지 번져왔던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이렇게 악플 혹시 많이 받아보신 적이 어떠세요, 기분이? 뭐라고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영화 최미역행 수입사 배급사의 두 대표님과의 인터뷰는 이렇게 끝을 내고 왔습니다.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었던 오해들과는 다르게 두 분은 이 영화가 사업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직접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영화를 국내로 가져오시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관심을 완전히 부정적인 쪽으로만 받다 보니까 정말 한동안 심정적으로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추측성 자료들만을 가지고 조금 가벼운 흥미거리처럼 이 아이템에 접근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인터뷰를 하면서 육성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을 받으니까 인터넷 자료를 보면서 흥미거리처럼 했던 추측들이 사실은 얼마나 섣부른 것이었는지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대표님 말씀처럼 영화를 다 보고 나서 하는 평가와 비판은 앞으로도 자유롭게 하겠지만 영화에 대한 평가와 개인에 대한 평가가 뒤섞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 스스로 계속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진짜 사람은 인터넷 세상이 아닌 현실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평소에도 아무리 사소한 말들이라도 항상 조심하도록 하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용진님의 콘텐츠를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어서 그 포맷을 한번 따라 해봤는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